특별 간병료. 이게 뭐지? 한 달에 150만 원씩이나. 간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저희 병원엔 그런 항목이 없는데요. 며느리랑 간병인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립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문틈으로 들리는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아버님, 곧 요양원 가실 거니까. 연금이랑 부동산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 내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만식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만식이지만 지난달 경미한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곳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만식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버님, 식사 시간이에요. 42세의 간병인 민지가 식판을 들고 들어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윤경이 직접 소개해준 사람이니까요. 윤경은 정말 훌륭한 간병인을 구했어요 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만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유독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물론이고 휴대폰 사용까지 제한하려 합니다. 아버님, 휴대폰은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뇌에 좋지 않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만식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민지가 재빨리 말립니다. 그런데 만식은 의사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자극이 회복에 도움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아들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요. 아버님, 진우 씨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린다고 하셨어요. 민지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 진우는 정말 바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야근은 물론이고 출장도 잦습니다. 아내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 겨우 얼굴만 비쳤을 정도니까요. 그때 만식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보내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며느리 윤경이 가끔 안부를 물어와서 고마웠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챙겨주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버님, 산책은 내일 하시는 게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요. 만식이 복도라도 걸어보겠다고 하자 민지가 또 말립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쨍쨍한데 무슨 흐린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괜히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저녁 식사 후 만식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혼자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택배 기사가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젠 정말 늙었구나. 만식은 중얼거립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하고 가족도 건사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친구들도 그리고 아내까지. 민지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봅니다. 아버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민지는 친절하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자 만식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됩니다. 집에 가고 싶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아직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젠 아픈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가. 만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친절하긴 하지만 가끔 어색하고 간병인은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만식은 아내가 그리워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내는 항상 만식의 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식을 믿어주고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식은 혼자입니다. 이 병실에서, 이 세상에서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만식은 민지의 행동 패턴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유독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려는 습관까지 말입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지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민지가 자신을 대할 때의 시선이 묘하게 계산적으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 무렵 만식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민지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 간병인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윤경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요. 만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경 언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윤경을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귀를 더 기울여 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별일 없어요. 그런데 가끔 휴대폰 달라고 하시네요. 계속 못 준다고 하고 있어요. 만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민지가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휴대폰 사용을 며느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걸까요? 언니도 알잖아요. 노인분들은 괜히 이상한데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지와 윤경이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윤경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에 새로 한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지 씨가 정말 잘 돌봐드리는 것 같아요. 윤경이 만식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 손길에서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경아, 민지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간병 경력도 많고 인성도 좋다고 해서 바로 부탁드린 거예요. 윤경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만식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들은 전화 통화에서는 서로를 언니, 동생하며 친밀하게 부르던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지 씨가 너무 간섭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윤경이 갑작스럽게 묻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니, 뭘 잘해주고 있어. 만식은 일단 그렇게 답했습니다.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기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경이 돌아간 후 만식은 병원비 명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서류인데 그때는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뭐지?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병비 항목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간병비 외에 특별 간병료라는 명목으로 매일 5만 원씩
추가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입니다. 만식은 급히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님, 이 특별 간병료라는 게 뭔가요? 이상하네요. 저희 병원에는 특별 간병료라는 항목이 없는데요. 혹시 간병인분께서 따로 청구하신 건 아닐까요? 간호사의 말에 만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만식은 더욱 꼼꼼히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특별 간병료뿐만 아니라 재활보조료, 영양관리비 등 생소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만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아픈 틈을 타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짜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민지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민지 씨, 이 병원비 명세서 좀 봅시다. 만식이 서류를 내밀자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보호자분께서 처리하시는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호자가 누군가요? 우리 며느리 말씀인가요? 네, 윤경 씨께서 모든 비용 처리를 담당하고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이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자 만식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와 간병인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만 민지가 휴대폰을 못 쓰게 합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항상 제지당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만식은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민지가 오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휴대폰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도 확인해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무얼 하고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냥 좀 답답해서요. 휴대폰 좀 줄 수 있나요? 아들한테 안부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은 치료에 방해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요. 민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어제 간호사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병원 전화라도 빌려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른데요. 진우 씨 회사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민지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만식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점심 후 만식은 복도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있지만 밖에서 잠글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언제 설치된 것인지 몰랐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지 씨, 이 잠금 장치는 언제 달린 건가요? 아, 그거요? 보호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설치한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나가시다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요. 민지의 대답에 만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가둬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없애주세요. 아버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민지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만식은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실 구석 천장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습니다. 민지 씨, 저 카메라는 뭡니까? 아, 그것도 보호자분께서 설치하신 거예요.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가족분이 요청하시면 설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지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식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휴대폰도 뺏긴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식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개인 용품 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사시려고 하세요? 면도기하고 비누 같은 것들이요. 병원 것들이 피부에 안 맞아서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사다 드릴게요. 리스트 적어주세요. 만식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면도기, 비누, 수건 등 일반적인 용품들 사이에 소형 녹음기를 적었습니다. 글씨를 흘려 써서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자세히 보지 않고 받았습니다. 오후에 사다 드릴게요. 민지가 나간 후 만식은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민지가 컴퓨터 사용까지는 막지 않았거든요. 아마 노인이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만식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정도는 문제 없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하면서 당일 배송을 선택했습니다. 오후에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부탁하신 것들 사왔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면도기, 비누, 수건. 그런데 녹음기는 없었습니다. 민지 씨, 녹음기는 어디 있나요? 녹음기요? 리스트에 없었는데요. 민지가 종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었는데 없다고 하네요.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괜찮습니다. 만식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민지가 일부러 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가져다 줬습니다. 어르신, 택배 왔어요. 민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상자를 봤습니다. 뭘 주문하셨어요? 아, 건강식품이에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요. 만식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민지가 퇴근한 후 만식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충전식이고 메모리 카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카메라를 침대 옆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병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는 천장에 있어서 각도가 제한적이지만 이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기록하겠어. 만식은 다짐했습니다. 민지와 윤경의 행동을 모두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감옥 같은 병실이지만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싸움 말입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만식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윤경이 예고 없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윤경이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지도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민지 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윤경이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아버님, 여자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깐만요. 윤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조가 좀 강했습니다. 만식은 할 수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복도에 서서 병실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윤경과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아버님이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세요.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물어보는데? 병원비 명세서 보여달라고 하고 휴대폰도 자꾸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한테 언니 연락처 물어보더라고요. 윤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눈치챈 것 같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만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이제 거의 다 왔어. 윤경이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번 달 몫이야. 고생 많아. 윤경이 민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받아서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우리가 뭔 잘못한 거 있어? 간병비 받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버님은 치매 기운이 있으시잖아. 나중에 뭐라고 하셔도 누가 믿겠어. 윤경의 말에 만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무서워요. 아버님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서요. 똑똑해봤자 이제 늙은 노인네야. 게다가 뇌경색까지 왔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식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상관없어.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연금이랑 부동산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 윤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런데 진우 씨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지. 걔는 워낙 바빠서 아버님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나한테 맡기고 끝이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윤경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만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그것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거의 다 왔어. 아버님, 곧 요양원 가실 거니까. 윤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만식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자 윤경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좀 어지러웠는데 나아졌어요. 만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윤경이 나가기 전에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암묵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이 나간 후 민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욱 경계심이 강해졌고 만식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때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자라고 합니다. 만식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괜히 의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만식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윤경과 민지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경이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해도 치매 때문이라고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네. 만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신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도 모두 카메라에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식은 카메라가 숨겨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카메라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 만식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복을 해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식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 이틀 후 만식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지가 점심 준비를 하러 간 사이 조심스럽게 병실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예전부터 기억해 두었던 동네 후배 영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찬은 만식보다 10살 어린 65세로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식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채널이었는데 구독자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찬아, 나다. 만식이. 형님, 어디서 전화하세요?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아.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런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시간 될 때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럼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 3시쯤 어때? 그때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든. 만식은 민지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다른 환자 간병을 보러 잠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3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병원 접수처에서 걸려왔어요. 수납 관련 문의라고 하더라고요. 만식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대로 영찬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말입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영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찬아, 내가 지금 큰 일을 당하고 있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만식은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지와 윤경의 공모, 병원비 조작, 자신을 감금하려는 시도,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영찬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이걸 봐. 만식은 화분 뒤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어. 민지가 나를 학대하는 장면,
윤경이랑 돈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세우는 대화까지 다 있어. 영찬이 카메라를 받아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늙었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걸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물론이죠. 이런 일은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영찬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나가. 들키면 안 돼. 만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영찬이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지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님, 누가 다녀갔어요? 복도에서 남자분이 나가는 걸 봤는데요. 아, 옆 병실 보호자인 것 같던데요. 잘못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만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만식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윤경이 요양원 입원 서류를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더 이상 계시기 어렵다고 하네요.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경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버님 상태를 봐서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필요해요. 여기는 급성기 치료병원이라서요. 윤경의 말에는 유예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바로 옮기실 수 있어요. 윤경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만식은 거부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서명해 주세요. 윤경의 목소리가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만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민지가 만식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식이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해요? 그 순간 민지가 만식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식은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만식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금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윤경이 놀란 듯 소리쳤지만 만식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서둘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환자분이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만식의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시려다가 실족하신 것 같아요. 민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식은 항의하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CT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의사가 와서 만식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만식은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자신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화분 뒤에 카메라가 지금 있었던 일도 모두 녹화했을 것입니다. 민지가 자신을 밀쳐서 다치게 한 장면까지 말입니다. 영찬아, 제발 빨리 해줘. 만식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식은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지 3일째 되는 날 만식은
윤경이 또다시 요양원 서류를 들고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후 2시경 윤경이 민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단호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로 더 이상 여기 계시기 어려워졌어요. 병원에서도 요양원 전원을 권하고 있어요. 윤경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떨어지신 것도 그렇고 요즘 아버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만식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요? 멀쩡한데 무슨 소리예요? 만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밤에 헛소리도 하시고 그래요. 민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식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언제 했다는 거요? 아버님, 기억 안 나시는 거 봐요. 이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윤경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 표정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서명하셔야 해요. 윤경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만식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민지가 갑자기 만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억지 부리지 마세요.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민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놓으세요. 아프다고요. 서명만 하시면 놓아드릴게요. 민지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윤경도 옆에서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순히 하세요. 어차피 가셔야 할 곳이에요. 그때 만식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요양원에 가면 당신들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윤경과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윤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도 말이야. 만식의 말에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치매가 오신 것 같네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라고? 그럼 당신들이 매달 주고받는 그 돈은 뭐예요? 특별 간병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그 돈 말이에요. 만식이 구체적으로 말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당신들이 나누던 대화도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내고 연금이랑 부동산 정리한다고 했잖아. 윤경이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아버님은 뇌경색을 앓으신 환자고 요즘 치매 증상까지 보이시잖아요. 윤경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늙은 환자의 말을 믿겠어요? 진우도 아버님보다는 저를 더 믿을 거예요.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만식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해봤어요. 민지가 실수로 중요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윤경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번이라고요? 만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실수로 한 말이에요. 민지가 당황했지만 윤경이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숨겨봤자 소용없어. 맞아요, 아버님. 우리는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아버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만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이렇게.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자연사로요. 아버님도 곧 그렇게 될 거고요. 윤경의 말에 만식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지가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만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들 대화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라고요? 저기 화분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당신들이 돈 주고 받는 장면, 나를 밀쳐서 다치게 한 장면, 그리고 지금 이 대화까지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요. 민지가 급히 화분 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이미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복사본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만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영찬이 가져간 것이지만 복사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마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니겠죠? 윤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해뒀어요. 만식의 말에 두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런 걸 어떻게 늙었다고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나도 젊었을 때는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만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윤경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결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만식은 긴장했습니다. 이들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죠.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오겠어요. 윤경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제 답은 안 바뀔 거예요.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이들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찬아, 제발 빨리 해줘. 만식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윤경과 민지가 진실을 알고 간 지 이틀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일시경 영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텔레비전 켜보세요. 영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병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공모한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화면에는 만식이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밀치는 장면, 윤경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어제 나눈 충격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유튜버가 제보한 영상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75세 정만식 씨로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만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간병인 김민지 씨와 며느리 윤경 씨는 병원비를 조작하여 환자의 돈을 빼돌렸으며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와 윤경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만식은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부분입니다. 만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끔찍한 고백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만식은 침착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의 대가예요.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민지가 다가오려 했지만
그때 병실에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지 씨죠? 간병인 김민지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민지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만식을 째려보며 끌려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윤경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체포되어 전국 뉴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진우가 만식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진우야, 내 잘못은 아니야. 나도 너한테 말하지 못했으니까. 만식이 아들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아버지는 소홀히 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만나자. 부자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만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강당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늙었지만 눈과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식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존엄한 인간입니다. 만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노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만식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만식 씨의 용기 있는 고발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식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찬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국이 형님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고마워, 영찬아.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형님이 다 하신 일이죠. 영찬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워요. 다들 형님을 영웅이라고 하던데요. 만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웅이라. 그냥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뿐인데. 그게 영웅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거잖아요.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당하지도 협박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만식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아내의 말에 만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가 옆에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던 거야. 꿈에서 깨어난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 후, 만식은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회복도 거의 완료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실에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세상에 일침을 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만식은 편지들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실 준비 다 되셨어요? 진우가 짐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이번 일 이후 진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보다 아버지를 더 우선시하게 되었고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응, 다 됐어. 그런데 집에 가서 뭘 할까 걱정이 되네. 만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방도 넓고요. 아니야. 너희도 신혼인데 늙은이가 끼어들면 안 되지. 만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일단 집에 가시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진우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영찬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떠세요? 집에서 지내시는 거? 괜찮아. 그런데 좀 심심하긴 해. 형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영찬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 형님도 유튜브 채널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형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만식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노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 또는 형님의 경험담 같은 것들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영찬의 제안에 만식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은 동네 재가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곳이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후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후원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소형 카메라를 기부하고 싶어요. 만식의 말에 직원이 놀랐습니다. 카메라요? 네.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요. 저처럼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카메라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한 달 후 만식은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채널명은 정만식의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만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식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만식의 메시지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민지와 윤경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만식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입니다. 만식의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지는 징역 5년, 윤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빼돌린 돈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만식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인 학대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노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 만식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매주 올리는 영상마다 수십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에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셨다고요. 어느 겨울날 저녁, 만식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고 세상을 속일 순 없습니다. 만식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명언이 되었습니다. 침묵이 강요되던 병실 속 노인, 그 침묵이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만식은 시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상이 끝나고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만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